자, 오늘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기존의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 다시 말해서 어떠한 조건들을 많이 부여를 해서 또 그것을 알고리즘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머신러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딥러닝과 더불어서 꽃을 피우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의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머신러닝을 함께 정리해보고 또 어떤 타입의 머신러닝들이 있는지 또 각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을 함께 정리해보고 또 그 다양한 타입을 이해해보고요. 또 딥러닝과의 관계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간의 포함관계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또한 규칙 기반의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함께 비교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현대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법,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인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의 기본 학습 원리, 데이터, 모델 선택, 학습 예측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양한 기계학습의 종류와 차이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우선 머신러닝을 정리해 보고요. 또 그 사이에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기법과 머신러닝의 차이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과 최근 많은 사람들이 특히 LMN이라든가 최신 머신러닝 기법인 딥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 간의 포함관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실 피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떠한 피처라는 개념이 있는지 또 어떠한 예시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다양한 기계학습의 종류, 이를테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회귀, 분류, 분집, 또 강화학습, 생성모델 등에 대해서 함께 그 구분의 차이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정의, 그리고 또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차이, 특히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내에 머신러닝과 딥러닝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머신러닝에서는 피처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처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또한 거기에 대한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머신러닝,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다양한 머신러닝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회귀, 분류, 분집, 그리고 강화학습, 생성 모델 등 다양한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무엇입니까?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유튜브에서 개인 취향에 맞는 어떤 쇼츠라든가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띄워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일련의 절차나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영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튜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다양한 어떤 동영상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두 개를 매칭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서치 알고리즘과 비교, 분석 알고리즘을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은 무엇입니까? 머신러닝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이 알고리즘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술을 가리킵니다. 자,
이전에는 사람이 이 알고리즘을 개발했지만 이 머신러닝에서는 실제 기계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를테면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왼편에서는 그 알고리즘을 플로우 차트로서 기술해 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어떤 숫자를 입력받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출력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짝수나 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모드 2를 사용하고 있죠. 모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머지를 계산해 주는 그러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숫자가 주어지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렇죠. 짝수이고 0이 아니면 홀수이죠.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알고리즘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절차, 순서라든가 문제 해결 절차나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나 방법은 사람이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모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사람이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또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해왔죠. 또 이것을 어떻게 오른편에서처럼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로 바꾸면 이제 컴퓨터가 이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플로우 차트를 컴퓨터가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 랭귀지로 바꿔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 하지만 머신러닝은 어떻습니까?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규칙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머신러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학습과 문제 판단, 어떤 예측이 수행됩니다. 우선 어떤 입력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학습 모델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 학습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모델에 이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뭐하죠? 예측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해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AI가 나왔다고 하면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만 주어지면 그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파악을 해서 모델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입력이 주어지면 예측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자, 왼편에는 일련의 절차가 나오고요. 오른편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런 머신을 학습시키는지 또 예측까지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는 파이썬으로 구현된 건데 파이썬의 패키지를 불러오고 데이터를 불러오죠. 그 다음 모델 학습시킵니다. 그 다음 모델을 뭐하죠? 실제로 학습시키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뭐가 새로운 모델이고요.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예측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또 모델을 불러와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다. 요것을 요 절차를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 즉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 AI 개발과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AI 개발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사람이 어떠한 요구사항과 데이터를 보고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죠.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면 기계가 알고리즘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돌리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중심이고요. 사람이 없으면 요구사항이 있어도 데이터가 있어도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라 또 어떤 모델을 사용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중국에는 사람이 그런 것조차 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어쨌든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기반이고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가 주어지면 머신러닝 알고리즘, 소위 말해서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무엇을 하는 것, 기계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럼 기계학습이 되면 학습된 기계가 있는 것이죠. 학습된 기계는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새로운 데이터에 맞게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데이터를 주고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데이터조차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조차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데이터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들어줍니다. 또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선택이 되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기계를 학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습된 기계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것이죠. 이제 머신러닝을 정의해 보도록 하시죠.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학습시켜서 패턴과 규칙을 스스로 익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머신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가리키는 것이고 러닝이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과 규칙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수학적 모델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일반화된 규칙처럼 작동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반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또 정확한 답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머신러닝은 통계학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다분히 확률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떠한 결과가 맞을 확률이 얼마이다, 틀릴 확률이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반면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은 사람이 명시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정론적입니다. 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을 좀 구별해 보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인공지능이 가장 큰 부류에 속하는 것이고 머신러닝이 딥러닝을 포함하지만 이 두 부류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모두 인공지능 안에 포함됩니다.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 1950년대에 그 정의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로 컴퓨터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목표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이 규칙을 직접 쓰는 규칙 기반의 어떤 전문가 시스템과 또 데이터를 통해 규칙을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계열로 함께 발전해 왔는데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로 규칙을 학습하는 계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라든가 SVM,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보통 특징을 사람이 설계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분류할 것이냐, 판단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사람이 설계하고 모델은 그 특징으로 확률적 분류 혹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라 할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의 한 종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다층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런이라는 그런 다층 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원시 데이터로 특징까지 자동 추출합니다. 앞서 머신러닝에서는 특징을 사람이 추출한 반면에 딥러닝에서는 그 특징까지 기계가 추출하는 것이죠. 이미지, 음성, 텍스트처럼 복잡한 패턴에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미지 속 보행지 탐지, 음성인식, 번역 등의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핵심적인 차이는 세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규칙의 출처입니다. 규칙을 사람이 정하느냐 아니면 어떤 딥러닝처럼 기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또 특정한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사람이 특징을 설계하는 반면에 딥러닝은 신경망이 자동 추출합니다. 또한 자원과 해석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규칙 기반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적은 데이터로서도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 반면 또 데이터가 어떤 결과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딥러닝은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연산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 나온 결과에 대한 해석,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분하면서 머신러닝은 사람이 특징을 설계하고 딥러닝은 스스로 판단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징이란 데이터에서 개별적으로 측정 가능한 속성이나 특성을 의미합니다. 모델이 학습을 통해서 이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죠. 따라서 특징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패턴 인식, 분류, 회귀 등 다양한 기계학습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특징의 선택이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는 신중한 특징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징의 예를 보실까요?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의 특징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픽셀 값, 밝기, 색상이 어떠한 이미지 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자리, 이를테면 어떠한 사물의 가장자리의 윤곽선 정보도 특징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얼굴을 인식하는 경우 눈 사이의 거리나 코의 길이 등이 어떠한 이미지 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에서의 특징이란 무엇입니까? 주로 자연어 처리에 사용된 텍스트의 특징은 단어의 빈도라든가 문장의 길이, 특정 키워드의 출현 여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베딩감, 나중에 또 임베딩이라는 말 들어보시는데 임베딩이라는 것은 어떠한 차원 내에서 텍스트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우리가 구분짓는 그러한 하나의 가상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값이 텍스트의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 데이터에서의 특징이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환자의 나이라든가 성별, 혈압, 혈당 수치, 심박수, 또 진단 기록이나 검사 수치가 의료 데이터에서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율주행에서의 특징이라는 것은 차량의 속도라든가 가속도, 현재의 위치, 또 라이다, 거리 센서로 측정한 장애물까지의 거리 등등이 특징이 될 수 있고, 또 금융 데이터에서의 특징이라는 것은 고객의 소득, 연령, 직업, 또 거래 금액 등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이라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다른 데이터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값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자, 이러한 특징들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자, 이처럼 특징 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테이블인데요. 일반적으로 테이블로 특징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테이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위에 보시면은 다양한 데이터의 특성이 보이죠. 이를테면 이 테이블에서는 임신의 횟수라든가 또 혈당 수치, 이완기의 혈압, 피부 두께에 관한 것, 또 인슐린의 수치, 또 체질량 지수 등등이 이 데이터의 값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특징이 되는 것이죠. 특히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변별력을 더 많이 갖는 특징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당뇨 질환을 우리가 판단한다 했을 때는 여기서는 무엇이 핵심 특징일까요? 그렇죠. 글루코스나 아니면은 BMI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이 사람이 당뇨 질환에 걸려있다, 걸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인슐린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글루코스라든가 인슐린, 뭐 BMI 이런 것들이 당뇨 질환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수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특징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변별력을 갖게 하는 그러한 데이터 값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모델 선택뿐만 아니라 특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딥러닝에서는 그러한 특징을 기계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서 딥러닝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딥러닝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딥러닝은 머신러닝 기법 중에 신경망을 이용하는, 신경망이라는 것은 아래에 보시는 뉴럴넷, 이렇게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어떤 뉴럴넷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런 신경망을 사용해서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이 신경망이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하나는 feature extraction, 여기서는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lassification, 어떤 분류된 특징에 따라서, 구분된 특징에 따라서 실제 문제를 푸는 그 부분이 classification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인풋이 차의 이미지라 하면은 이 차의 이미지의 어떤 부분, 이를테면 뭐 헤드라이트 부분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백밀러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삼아서 이것이 클래시피케이션, 즉 차냐 차가 아니냐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딥러닝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징 추출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차이를 보면, 자, 머신러닝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딥러닝은 자, 기계가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